26학년도 수특 과학기술 5번째 지문 같이 한번 해보자. 뭐 어렵지 않아. 간단한 정의가 나와 있고 이 정의에 대해서 조금은 복잡해 보이는 수식이 조금 나와 있고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자, 같이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랑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푸는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야. 우리 정의 나오면 항상 표시하기로 했지. 열팽창이란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체의 길이, 부피 등이 변화하는 현상이야. 그래서 요거는 온도의 변화가 중요하지. 그래서 대부분은 온도가 높아지면 물체가 팽창하고, 그치? 온도가 낮아지면 물체가 수축하지. 대부분. 근데 이 법칙에 위배되는 것도 하나 있는데, 액체에서 고체가 될 때 오히려 부피가 늘어나는 거 하나 있는데 되게 예외적으로 물. 액체에서 고체 될 때 부피 늘어나잖아. 그런데 다른 액체들은 다 부피 줄어들어. 알겠지? 고체 될 때 그거 착각하면 안 돼. 물이 일반적인 게 아니라 물이 예외적인 거야. 알고 있었지? 보자. 열팽창은 너 얼음 얼면 더 커지는 거 알지? 원래 물 넣은 거보다. 아니야? 나만 아는 거야? 이건 알지? 얼음 넣으면 더 커져. 원래 물 넣은 거보다. 열팽창 현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예를 들어 건축물이나 교량은 그거를 설명해 줄게. 방금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물은 이렇게 팽창하잖아, 그렇지? 너희들 양초 같은 거 만들어 봤어? 양초 만들면 양초 굳으면 양초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거 수축해서 그래. 그 액체보다 더 적어져 부피가. 어쨌든 예를 들어 건축물이나 교량을 설계할 때 온도 변화에 따른 재료의 팽창과 수축을 고려하지 않으면 구조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파손될 수 있다. 그 인류의 축복이라고도 부르는데 너도 시멘트로 건축물 만들잖아. 콘크리트. 콘크리트로 만드는데 콘크리트 안에 뭐 박니? 철근 박지. 더워지면 어떻게 돼? 더워지면 이렇게 팽창한다고 알겠지? 추워지면 이렇게 수축한다고. 그런데 겉에 있는 시멘트가 열 팽창률이 얘보다 만약에 낮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여름에는 얘는 조금 팽창하고, 그치? 겨울은 얘는 많이 팽창할 거 아니야. 그러면 철이 팽창하는 것 때문에 시멘트에 균열이 간다고. 맞잖아. 얘가 막 이렇게 막 삐져 나오려고 하니까, 그러면 시멘트가 구조가 약화돼서 건물이 금방 무너지겠지. 그런데 정말로 축복이라고 해. 얘네들의 열 팽창률이 같대. 그래가지고 이 콘크리트랑 철근이랑 하면 아주 단단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주 높은 건물들. 그냥 뭐, 상식으로 알아도. 철도 레일을 설치할 때 레일 사이에 약간의 간격을 두는 것도 그래서 여기는 예시가 그냥 나와 있으니까 예시라고 적어두고 왜냐면 이제 문제 그 1번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도 종종 문제에 나오지 예시를 뭐 활용하여 뭐 이해를 돕고 있다 이런 내용들 어떤 온도 T0에서 길이 L0인 물체의 온도를 TF까지 올렸을 때 물체의 열팽창 이후의 길이를 LF라고 하자. 그래서 온도가 T0에서 TF까지 갔을 때 온도 변화 길이는 원래 L0였는데 길이 변화 요거는 LF 그래서 원래 상태가 제로, 변한 상태가 F야. 물체의 길이의 변화값을 처음 길이 L0로 나눈 길이의 변화율의 값은 온도 변화가 클수록 커진다. 그래서 이 변화율, 길이 변화율, 이 길이 변화율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애가 길이 변화율이래. 지금까지는 뭐밖에 안 나왔냐면 어려운 내용 하나도 안 나오고
문제의 정의만 나오고 그 단어 정의만 계속 나오고 있어. 그래서 길이의 변화율은 L0분의 LF-L0라는 거야. 이거는 뭐랑 비례하냐면 길이가 온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비례해. 알겠지? 이건 비례식이야, 비례식. 그래서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진다고. 이해됐니? 길이 변화율은 온도 변화와 계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길이의 변화율은 여기다 그냥 쓰자. 이 길이의 변화율은 계수 곱하기 온도의 변화야. 이거의 계수를 뭐라 그래? 선형 열팽창 계수라고 그래. 선형 열팽창 계수는 어떤 재료가 가열됨으로써 팽창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재료의 성질이야. 그래서 선형 열팽창 계수는 재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같은 게 누구라고? 이 철근과 콘크리트라고. 알겠지? 온도가 달라져도 이 계수가 같기 때문에 똑같이 팽창하고 똑같이 수축해. 동일한 재료처럼 움직인다고. 단위는 온도 단위인 역수인 도씨 마이너스 1제곱으로 표현돼. 선형 열팽창 계수를 얻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부피에 기반하여 최적 열팽창 계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 열팽창이 재료의 모든 방향으로 같은 정도로 일어나는 물질의 경우 최적 열팽창 계수는 선형 열팽창 계수의 3배 정도의 값이다. 그래서 최적 열팽창 계수, 이건 뭐야? 부피에 기반하는 게 바로 최적 열팽창 계수야. 지금 이제 길이만 생각했는데 부피 사방으로 늘어나야지 보통 재료는. 네, 대부분 3배네. 그래서 선형 열팽창 계수가 알파인데, 그치? 이 3알파랑 뭐랑 같다는 거야? 곱하기 3을 하면 최적 열팽창 계수랑 같다. 알겠지? 더 이상 쓰진 않을게. 쓰기 귀찮으니까. 대부분 플라스틱과 금속의 재료의 선형 열팽창 계수는 10의 마이너스 5승과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의 값과 10의 마이너스 3승과 10의 마이너스 2 정도의 값을 가져. 여기서 왔다 갔다 정도 한대. 이러한 수치는 매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한 열팽창이 일어나는 것이다. 가령 어떤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가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라면, 요 정도라고 하면 물질의 온도가 25도에서 125도로 올라갈 때 길이의 변화율은 0.1이래. 자, 한번 계산해보자. 우리 요거 길이 변화율 25도에서 125도로 올라갔으니까 길이 변화율은 는 해주면 알파 곱하기 125 빼기 25도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그러면 이거는 100알파가 되는데 여기 알파가 몇이라고 나와 있어? 이거 계산해봐야 돼. 꼭 알겠지. 그래야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지.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며. 그럼 요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 이렇게 미안해. 10의 3승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밑에 사례가 지금. 괜찮니? 곱하기 요거 몇이야? 10의 제곱이지. 그럼 이거 몇 나와? 10분의 1 나오지. 그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10분의 1이 10%잖아. 그래서 이거 10%라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이거 선형 열팽창 10%의 길이만큼 열팽창이 일어난다는 거야. 괜찮니? 이게 뭐야? 길이의 변화율이야. 예시에 나온.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 그럼 10의 마이너스 4승이면 당연히 1%겠지, 이거는.
1000분의 1 곱하기 100이 될 테니까 이런 작은 수치도 정밀기계 만분의 1이게 되겠구나. 만분의 1 곱하기 10의 제곱이 그러면 1%. 어쨌든 문제가 되므로 이런 거 담합표지 정리해 놓고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꼭 한번 계산도 해보고 해야 돼. 실제로 그냥 눈으로 쭉 읽어서 아 그렇겠구나 하지 말고 작은 열팽창 계수를 갖는 물질은 정밀기계 분야에서 활용성이 크다. 이게 변화가 적은 애들 이 이제 정밀 기술에서 중요하겠지. 변화가 크면은 금방 망가지겠지. 회전바퀴나 진동 운동을 하는 진자의 경우 열팽창이 일어나면 부품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서 태엽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식 시계의 경우 평형바퀴가 축을 중심으로 운동을 하는데 열팽창은 평형바퀴의 직경을 미세하게 증가시키고 미세하게 뭐가 변해. 이러한 증가는 바퀴 운동을 천천히 진행시켜 시계의 시간을 느리게 한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그래서 이것도 직경이 증가되면 시계의 시간이 느려져. 태엽이 느리게 간다. 직경이 늘어나면. 따라서 과학자들은 낮은 선형 열팽자 계수를 갖는 물질 개발이 중요해. 그래야 이제 온도 변화가 좀 커도 물건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여름이랑 겨울이랑 시간 가는 게 다른 거야. 그냥 손목 시계들이 알겠지. 기계식 시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최대한 적게 하려고 그러면 얘네들이 변화가 덜한 애들을 찾아야 돼. 사람이 나왔네. 이 과학기술 지문에서 사람 이름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경우는 많이 없어. 그냥 체크만 해놓자. 기욤이야, 기욤. 그는 1896년 후일 노벨상을 받게 되는 중요한 발견을 해서 어떤 발견인지 한번 보자. 상온에서 230도까지 거의 0에 가까운 열팽창 계수를 가진 철 니켈 합금을 발견했어. 그래서 상온, 지금 평범한 온도에서 230도까지 올려도 거의 열팽창을 하지 않아. 이 합금은 무게로 조성을 나타냈을 때 64%의 철과 36%의 니켈의 합금이었으며 인바라는 이름을 가졌다. 그래서 인바는 64%의 철 더하기 36%의 니켈로 만들어진 합성 금속이야. 인바란 변하지 않는 의미의 어원을 가지고 있고 인바의 선형 열팽창 계수는 상온에서 요렇게 된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마이너스 1이래. 일반적인 물질에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일어나는 팽창은 인바의 경우 인바가 갖는 강자성체 성질 때문에 일어나는 자기 변형이라는 수축 현상에 의해서 상쇄된다. 자기 변형이라 그러니까 자기 변형이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서 강자성체의 자기적 성질이 감소하는데 이때 강자성체 물체의 부피 또한 자성 감소에 영향을 받아 수축하는 것이 자기 변형이래. 생각해보자.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 커져. 알겠지? 부피가 커지려는 성질이 가지고 있어.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물질은 강자성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 변형이라는 성질이 있대. 이 자기 변형은 온도가 높아지면 물질이 수축돼. 온도가 늘어나면 늘어나려는 성질과 수축되려는 성질이 서로 상쇄돼. 그러니까 늘어나지도 않고 수축되지도 않아. 이해됐니? 그렇다네. 외부에서 자기장이 가해지는 동안에만 자성을 갖는 반자성체와 다르게 이런 중요한 담화 표시지 아주. 문제 막 딱 나올 만한 문제 내려고 쓰는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매우 큰 자성을 띠는 물질이다. 강자성체는 퀴리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자성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인바의 퀴리 온도인 23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인바는 일반적인 열팽창을 따르면서 온도에 따라 열팽창이 크게 일어난다. 여기 나와 있거든. 230도까지는 0에 가까운 열팽창 계수를 가지고 있어. 거의 변하지 않아. 이유가 뭐였어? 여기 이유가 나와 있네.
여기 퀴리 온도. 여기가 이유가 나와 있네. 자, 230도가 넘으면 강자성체의 성질을 사라지지. 그럼 뭐가 없어져? 자기 변형이 사라지지. 그러면 수축시키려는 성질이 사라지지. 온도가 올랐을 때. 그치? 그러니까 확 이제 그 성질이 없으니까 늘어나는 성질만 갖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어렵지 않지? 고체 재료의 열팽창은 제조 공정의 공정 변수와 제조 후의 열 처리에도 영향을 크게 받는데 인바 또한 예외는 아니야. 800도 근처의 높은 온도에서 열 처리를 하고 상온 온도를 급격하게 냉각한 후 가공하는 경우에 가장 낮은 선형 열팽창 계수의 값이 얻어지며 이렇게 얻은 인바라도 높은 온도로 열 처리를 하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증가한다. 최근 선형 열팽창 계수가 0에 가까운 다른 합금들도 개발되고 있어. 그래서 열팽창 계수는 낮을수록 좋아, 재료는. 그중 하나가 슈퍼인바이다. 슈퍼인바는 강상계인 금속의 코발트로 대체하여 니켈 대신에 뭐로? 코발트. 그러면 이게 슈퍼인바야. 슈퍼인바의 선형 열팽창 계수는 이렇대. 그러나 선형 열팽창 계수가 더 낮지. 그치? 더 0에 가까워. 그러나 슈퍼인바는 이게 단점이 되겠네. 낮은 열팽창이 일어나는 온도 구간이 인바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다. 그래서 사용이 조금씩 달라지겠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볼게. 적절한 거 다 찾을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답은 5번. 통시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내주는 걸 통시적이라 그래. 역사적으로. 알겠지? 1번 같은 거 단어 몰라서 틀리면 안 돼. 특정 대상이 나타내는 성질과 관련하여 대립하는 두 이론이 없지. 자, 가장 적절한 거 한번 볼게. 이거 다 풀었지? 다 풀었니? 풀었니? 처음에 다 맞췄니? 좋아. 인바는 슈퍼인바에 비해서 열팽창 계수는 크지만 낮은 열팽창이 일어나는 온도의 구간이 더 넓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적절하게 나와 있지. 이 부분. 다음. 일어나는 온도 구간이 인바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다라고 나와 있네. 2-5번의 근거가 되겠지. 열팽창 계수는 누가 더 낫다고 그래서 슈퍼인바가 더 낫다라고 그랬지. 여기 또 나와 있어. 여기 있어. 슈퍼인바의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이렇게 된대. 2-5번이야. 여기 둘 비교해 보면 알잖아. 요거 봐봐. 앞에 봐봐. 요게 인바의 선형 열팽창 계수잖아. 그치? 뭐만 차이 있어? 얘만 차이 있지? 맞잖아. 그럼 누가 더 작아? 얘가 더 작잖아. 0이 더 가깝지. 이해됐어? 간단하게 풀 수 있었어.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보라네. 금냉 처리했고 실 모양으로 만들었고 25도에서 125도로 올렸을 때 합금 A는 10에서 11cm, 합금 B는 20에서 21cm로 길이가 변화했어. 자, 그러면 이거 몇 프로 변했어? 10% 변했지? 맞아. 그러면 이거 알파도 구할 수 있어? 알파 아까 몇이었어 그러면? 알파 요 10%로 변했을 때 알파 나와 있잖아.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되어 있었지. 기억나니? 그치? 알파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야. 요건 몇 프로야 지금? 요거 5%니? 그치? 5% 아니니? 5% 맞잖아. 5% 늘어났지. 20에서 21cm.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는 거니? 맞지? 그러면 알파가 어떻게 되겠어? 이거 2분의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맞지? 평균자는 10에서 11로 분할된 10%인데 20에서 21로 분할된 5%예요. 5% 아니야? 20 곱하기
20에 10%가 20에 10%가 2cm잖아. 네. 됐어? 맞지? 더 헷갈리네 갑자기. 자, 맞지? 어. 학급 A와 B를 각각 900도에서 열 처리한 후 25도에서 125도로 올렸을 때의 길이 변화를 측정했어. 여기까지 됐지? 학급 A와 B 모두 재료의 모든 방향으로 방향에 상관없이 같은 정도로 열팽창이 일어나며 온도에 따른 열팽창은 직선의 형태로 정비례 해서 일어나고 이거 밑에는 저기 뭐야? 그냥 그 물리 우리 문제 풀 때 이거 다른 조건 없어. 다른 조건까지 고려하지 마. 이런 내용이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자, 나머지는 다 맞는 거. 너희들 할 때 이거 정확하게 맞는지 한번 다 체크하면서 문제 풀어봐. 알겠지? 그래야 실력이 늘지, 과학기술이면. 답 5번이고, 선생님은 답만 한번 해볼게. 실험 2에서 학급 A와 다르게 학급 B는 실험 1의 결과와 다른 열팽창 개수를 가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으로 올라가 보자. 여기 인바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얻은 인바라도 높은 온도로 다시 열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된대? 열팽창 개수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어. 몇 다시 몇 번이니? 지금 몇 번이었니? 3번이었니? 문제가? 3-5번의 근거가 되겠네 그러면. 그래서 이 달리가 틀렸지? 자, 넘어갈게. 단순한 문제야. 뭐야. 사전적 문제는 알아서 하도록 하시고. 알겠지? 할 수 있겠지?